여기 걸레질 좀 똑바로 해요. 호텔 이미지 다 망치고 싶어요. 갑자기 날아온 지배인의 말에 듣고 있던 청소부와 호텔 직원은 움찔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허리가 구부러진 그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걸레를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느려서요. 예비 며느리인 윤지연은 그 말에 조용히 걸레를 빼앗아 손에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마저 할게요. 어르신 무릎 아프시잖아요. 노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청소부였죠. 그녀가 회장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의 예비 신부라는 것도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무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구랑 하고 싶다는 거냐?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 윤지연이요. 도윤이 등을 곧게 세우며 대답했어요. 회장 한태준은 수저받침을 탁 치며 말했죠. 호텔 직원이라고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해. 직업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주세요. 사람을 보려면 내가 봐야지. 네 말만 믿을 순 없지. 도윤이 두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릴게요. 지연 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은 많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달라져. 확인하셔도 돼요. 피하지 않을게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부탁드린다는 듯이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조용한 식탁 위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한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호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검은 세단에서 내린 한태준은 차 문을 닫으며 로비를 올려다봤어요. 그는 지하로 내려가는 직원 통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어르신, 출근이세요? 그렇다네. 여기 명찰 받아가세요. 한태준의 명찰에는 낯선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지하 휴게실 문이 열리자 세제 냄새와 미지근한 공기가 밀려 나왔어요. 벽면엔 낡은 시계와 근무표가 붙어 있었고 쇠 파이프 의자들이 제각각 방향을 틀고 서 있었죠. 싱크대 옆 바구니에는 노란 고무장갑이 포개져 있었어요. 한태준은 유니폼 상의를 손으로 펴서 주름을 눌렀어요. 오늘부터 오시기로 하신 분이시죠? 문간에 윤지연이 서 있었어요. 그렇지.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윤지연의 시선이 한태준의 무릎으로 향했어요. 그는 대걸레 자루를 자신의 쪽으로 당기며 말했죠. 무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자네가 매니저인가? 네, 객실 운영 매니저예요. 어르신 구역은 제가 같이 돌게요. 한태준이 눈매를 좁히며 바라봤어요. 굳이 그럴 것까지야. 한태준이 팔을 가볍게 저으며 말했어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요. 오늘은 귀빈층이 바쁜 날이거든요. 윤지연이 근무표를 가리켰어요. 한태준이 벽면표를 잠깐 훑어봤죠. 작은 글씨가 빽빽했어요. 윤지연이 종이컵을 내밀며 물었죠.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괜찮네. 한태준이 손을 내밀다 멈췄어요. 종이컵의 따뜻함이 손끝에 스쳤죠. 일 시작하기 전에 물이라도 조금 드세요. 윤지연이 컵을 그의 손 안에 꼭 쥐어줬어요. 한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컵을 받아들었죠. 자네 일도 바쁠 텐데. 제가 맡은 사람은 끝까지 챙기거든요. 한태준은 종이컵을 입술에 대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미지근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회장실 꼭대기층에서 늘 보던 풍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지하의 축축한 공기, 낡은 유니폼의 거친 섬유. 아직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는 싱크대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자네는 왜 이렇게 친절한가?
윤지연이 걸레를 헹구며 답했어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친절히 대하면 그 친절이 전해질 테니까 그래서 더 노력해요. 그게 일하는데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될 때가 없는 거려. 불평하는 손님도 제가 친절하면 금방 진정하세요. 윤지연이 버킷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한태준이 짧게 콧소리를 내며 말했죠. 말은 그럴싸하군. 이제 같이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가시죠. 윤지연이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이 두 사람을 비췄죠. 한태준의 어깨에는 구겨진 천이 얹혀 있었고 윤지연의 손목엔 오래된 시계가 감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며 층 표시등이 하나씩 환해졌죠. 문이 열리자 복도 카펫이 폭신하게 발을 받쳤어요. 공기는 은은한 비누 향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윤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쪽은 장애인 객실이에요. 문턱이 낮고 손잡이가 더 많아요. 세세하군. 한태준이 문 손잡이를 한번 눌러보며 말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이 고객에게 먼저 보여요. 윤지연이 청소 수레의 위치를 조정하며 말했죠. 한태준이 복도 조명을 올려다 봤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 천장 틈, 문틀 아래, 스위치 테두리. 이런 곳에 손이 먼저 가야 해요. 배운 건가? 그럼요. 배웠죠. 그래서 늘 확인해요. 윤지연이 문틈에 손가락을 넣어 먼지를 털었어요. 객실 문이 열리고 시트 향이 퍼졌죠. 침대 모서리에 각이 곱게 서 있었고 탁자 위에는 사용된 컵이 가지런히 엎어져 있었죠. 한태준은 대걸레를 잡고 바닥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밀었어요. 그의 손목이 묵직하게 떨렸죠. 윤지연이 수건을 접으며 말했어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네. 모서리는 2번 밀어야 해요. 첫 번째는 먼지, 두 번째는 광택이에요. 윤지연이 바닥에 무릎을 대고 구석을 닦으며 설명했죠. 한태준이 같은 자리를 다시 밀며 따라 말했어요. 2번. 네. 남이 안 보는 곳일수록 더 깔끔해야 해요. 윤지연이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죠. 한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남이 안 보는 곳. 고객은 냄새와 소리로 먼저 알아차려요. 발걸음 소리가 가벼우면 안심하시죠. 윤지연이 발끝을 세워 걸으며 보여줬어요. 한태준이 귀를 기울이며 따라해봤죠. 발걸음, 소리. 복도 끝에서 관리부 직원 둘이 다가왔어요. 첫 번째 직원이 팔짱을 끼고 말했죠. 매니저님, 인력이 왜 이렇게 느려요? 오늘은 신입 어르신이 계셔서요. 제가 끝까지 보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윤지연이 자세를 바로 세우며 대답했어요. 두 번째 직원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죠. 귀빈층이에요. 실수 나오면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윤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직원이 비웃음을 흘렸죠. 큰 소리만큼 손이 빨랐으면 좋겠네요. 비켜주시죠. 덕분에 지금 더 느려지고 있네요. 윤지연이 수레를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두 번째 직원이 어깨를 치며 지나가면서 던진 말. 네가 알아서 해봐. 복도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어요. 윤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바닥의 물기를 다시 훑었죠. 한태준은 손잡이를 쥔 힘을 짧게 풀었다 다시 쥐었어요. 그의 호흡은 조용했지만 눈동자는 깊어졌죠. 미안하네. 한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윤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어르신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태도가 보기 좋진 않네. 일로 보여주면 돼요. 우리 오늘 실수 없이 마무리해요. 자네는 늘 그렇게 말하나?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얻어요. 그게 제일이고요. 윤지연이 수건을 바구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오전 내내 문이 열리고 닫혔죠. 카트에서 새 시트가 나와 침대 위로 펼쳐졌어요. 쓰레기 봉투에 매듭이 단단히 묶였고 샤워부스의 유리면이
반짝거렸죠. 점심종이 울리자 윤지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세웠어요. 휴게실로 가시죠. 먼저 가게. 같이 가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게요. 윤지연이 미소를 남기며 말했어요. 한태준이 뒤를 따랐죠. 버튼 불빛이 아래로 내려가며 지하층에 도착했어요. 휴게실 문을 밀자 전기포트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컵라면 뚜껑을 반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윤지연이 의자를 당기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자네는 안 먹나? 어르신 먼저 드셔야 해요. 아침을 못 드셨으니까요. 그걸 어찌 알았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물컵을 드실 때요. 눈이 밝군. 한태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국물의 짭짤한 맛이 혀에 닿았죠.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 배 안을 데웠어요. 그는 숟가락을 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죠. 아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줄을 섰어요. 사람을 보라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눈앞에는 묵묵히 의자를 정리하는 윤지연이 서 있었어요. 한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내일도 같이 돌지. 네, 어르신 구역은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진다. 말 참 쉽지.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제가 뱉은 말은 지키도록요. 윤지연이 휴지통을 비우며 말했어요. 한태준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그를 지켜봤죠. 내가 볼 게 많겠군. 충분히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지. 휴게실 바깥 복도는 여전히 습했어요. 먼 곳에서 세제 냄새가 한 번 더 스며들었죠. 한태준은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구두 대신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신고 있었죠. 오늘부터 그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공기가 로비 유리창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어르신, 오늘은 귀빈층부터 올라가요. 윤지연이 청소 수레를 끌면서 말했어요. 한태준은 천천히 걸음을 맞췄죠. 걸레자루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거친 느낌이 전해졌어요. 로비를 지나면서 태준은 천장의 샹들리에를 힐끗 쳐다봤어요. 자기 회사 로비에 저런 게 있었는데 그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저걸 누가 닦는지, 얼마나 자주 닦아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귀빈층이라면 뭐 특별히 다를 게 있나? 태준이 걸레를 짜면서 물었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모든 게 조금 더 빨라야 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야 해요. 부드럽다고? 손님들은 자기가 낸 돈이 기분 좋게 쓰였다고 느껴야 해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녀의 말투는 참 단정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태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왠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자기는 평생 돈을 주는 쪽이었거든요. 누군가한테 돈 내고 뭘 시키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돈을 기분 좋게 쓰게 만든다는 말이 참 낯설었죠. 그 순간 문득 자기가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한 번이라도 그들이 기분 좋게 일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귀빈층은 손님들이 예민해요. 작은 것도 눈에 띄죠. 그렇게 까다로운가? 까다롭다기보다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분들은 완벽함에 익숙하거든요. 태주는 피식 웃었어요. 자기도 그랬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연이 수레를 밀며 앞장섰죠. 어르신, 여기 유리창 닦는 법 배우셨죠? 대충은 봤지. 대충 하면 얼룩 남아요.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대각선으로 한 번, 마무리는 마른 천으로 닦아야 해요. 지연은 손끝으로 유리 모서리를 꼼꼼하게 문질렀어요. 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죠.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 깨끗한 창문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요.
빛이 반짝 반사되면 기분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 정도로 빛에 예민한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래요. 깨끗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죠. 지연의 손등 위로 비친 빛이 하얗게 번지더니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기 회사 유리창은 지금 얼마나 깨끗할까? 몇 명의 손을 거쳐서 저렇게 맑게 빛나고 있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을 일하다가 지연이 태준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응? 아니 뭐. 괜찮네. 손님이 많으면 하루가 정말 짧아요. 정신없이 지나가죠. 난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도 어르신은 참 꼿꼿하시잖아요. 꼿꼿하긴. 오래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말썽이지. 저도 처음엔 완전 그랬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지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신기했죠.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팀장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윤 매니저, 아직도 그 구역 안 끝났어요? 네, 금방 마무리할게요. 청소부 교육은 오전에 다 끝내세요. 일정 밀리면 책임 물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쿵쿵 소리내며 돌아가자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윗사람들이 왜 저리 쌀쌀맞나? 지연이 조용히 답했죠. 저분들도 압박이 많으시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말 한마디는 좀 곱게 하지. 저는 익숙해요. 그 대신 저는 제가 존중받을 만한 행동만 하려고 해요. 존중받을 행동? 누가 보든 안 보든 깨끗하게 일하는 거요.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태주는 그 말을 한참 동안 곱씹었어요. 자기는 평생 누가 보는 자리에서만 살아왔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주주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근데 누가 안 볼 때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직원 식당 한쪽 구석에서 지연이 도시락을 꺼내더니 태준한테 물었죠. 어르신, 점심 드셔야죠. 난 이런 밥 못 먹어. 못 드셔도 한 숟가락은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오후에 쓰러지세요. 도시락이 왜 2개나 있나? 저는 원래 2개 싸와요. 1개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그녀는 젓가락을 건넸어요. 밥은 소박했고 반찬은 김치랑 계란말이 뿐이었죠. 태주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서 한 입 떴어요. 밥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맛이 아니라 느낌이요. 이거 자네가 직접 만든 건가? 네. 싸게 만들려면 손이 좀 가야 해요. 근데 그게 더 맛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웃을 수 있나? 웃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억지로라도 웃어야 해요. 그 말에 태주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어요. 가슴 한편이 찡했죠. 지연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청소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대충 하면 자기 마음이 먼저 지쳐요. 그럼 다음 날이 더 힘들어지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죠. 그건 맞는 말 같네. 경영도 비슷했던 것 같아. 어르신 무슨 일 하셨어요? 나 그냥 사무실 일 좀 했지. 태주는 얼버무렸죠.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연이 물통에 물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오후에는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면 방이 엉망이거든요. 얼마나 엉망인데? 상상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대 시트를 찢어놓기도 해요. 그걸 다 치우는 건가? 네.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힘들겠네. 힘들죠. 근데 깨끗하게 만들고 나면 뿌듯해요. 다음 손님이 기분 좋게 들어올 생각하면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생각에 잠겼어요. 자기는 언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뿌듯함을 느껴봤을까? 돈 벌 때, 계약 성사시킬 때, 그것도 뿌듯하긴 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물통이 터졌어요. 태준이 걸레를 짜던 순간 세제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사방으로 튀었죠. 아이고. 그가 허리를 숙이면서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들이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르신, 또 실수하셨네요? 이러다 손님 미끄러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죠. 태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이런 무안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지연이 후다닥 달려왔어요. 다들 비켜요. 어르신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녀는 무릎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말했죠. 괜찮아. 내가 잘못했지. 아니에요. 이런 일은 누구나 처음엔 겪어요. 저도 처음엔 물통 3번이나 엎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재빨리 바닥을 닦았죠. 태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녀 무릎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바지가 젖었는데도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고 손끝은 한결같이 움직였어요. 그는 그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줬을까? 자네는 참 별난 사람이야. 별난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일 뿐이에요. 그래도 참 보기 좋네. 감사해요. 어르신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돌아서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윤 매니저 덕분에 살았네. 맨날 실수만 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 태주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죠. 오후 작업이 끝나갈 무렵 지연이 태준한테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늘 수고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긴. 실수만 했는데.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네 말은 참 따뜻하네. 어르신이 착하셔서 그래요. 그게 다 느껴져요. 태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착하다는 말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능하다, 대단하다, 성공했다. 그런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착하다는 말은 처음이었죠. 퇴근 후에 그는 지하 휴게실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휴게실에 도착해서 허리를 쭉 펴면서 작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구부정한 청소부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죠. 땀으로 얼룩진 유니폼, 손바닥에 굳은 살, 구겨진 얼굴. 근데 그 눈빛에는 낮에 봤던 장면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이 무릎 꿇고 바닥 닦던 모습, 아무도 안 볼 때도 깨끗하게 일한다던 그 말, 기분 좋게 돈을 쓰게 만든다는 그 낯선 개념. 태주는 거울을 보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람을 보라던 그놈 말이 진짜 맞을지도 모르겠네. 그는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자기 이름과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지갑 속에 넣었어요. 이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지연이 나눠준 도시락 맛이 자꾸 생각났어요. 김치랑 계란말이만 있었지만 참 따뜻했던 그 맛. 자기가 먹었던 어떤 비싼 식사보다도 기억에 남았죠. 그날 밤 태주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청소복이 몸에 익지 않았고 온몸이 쑤셔서 뒤척였죠. 근데 어쩐지 그 천의 거친 감촉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태주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일은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윤지연처럼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자기는 지금 평생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된다는 걸. 돈 때문도 아니고 성공 때문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다가 태주는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에 지연이 또 뭐라고 말해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휴게실에서 낡은 침대 위에서 청소부 옷을 입은 채로 한태주는 그렇게 가장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그의 손바닥에는 걸레자루가 만든 작은 물집이 있었지만 그건 이상하게도 훈장처럼 느껴졌죠. 이제 그는 알았어요. 사람이 진짜 배워야 할 건 책상 위가 아니라 바닥에 무릎 꿇은 자리에 있다는 걸.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아침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호텔 로비의 피아노 선율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지만 직원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죠. 윤지연은 출근하자마자 근무표를 확인했어요. 오늘 귀빈층 특별 점검 있대요. 그 손님 엄청 까다롭다네요. 동료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네요. 지연은 청소 도구함을 챙기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특별 점검 날은 항상 긴장되었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문제가 되는 날이었죠. 한태주는 이미 복도 구석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손놀림은 제법 익숙해 보였죠. 어르신, 오늘은 귀빈층이에요. 제가 앞장설게요. 그래, 자네가 하라면 하지.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레를 헹궜어요. 손바닥에 남은 세제 냄새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죠. 한 달 전만 해도 자기는 회장실에서 고급 향수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귀빈층 복도는 정말 조용했어요. 공기조차 반듯한 것 같았죠. 문틈마다 들어오는 햇빛이 카펫을 가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일반 층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죠. 그때 관리팀 주임이 후다닥 다가왔어요. 어르신, 여긴 귀빈층이라 실수하면 진짜 곤란해요. 조심하겠네. 특히 오늘은 외국 VIP 손님이라서요. 방마다 귀중품이 엄청 많아요. 알겠네. 주임은 짧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태주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이 짧을까?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임의 눈빛이 살짝 불안해 보였거든요. 태주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오전이 끝나갈 무렵 로비 전체에 갑자기 긴급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귀빈층 1203호 객실에서 고객 물품 분실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복도가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서로 눈치를 봤죠. 누구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귀빈층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진짜 큰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태준이 물으니까 지연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시계가 없어졌대요. 고가라서 정말 큰일이에요. 1203호라면 오늘 내가 청소했던 방이잖아. 맞아요. 저도 그 구역 담당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은 눈만 마주치고 있었는데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청소하던 사람들 누구야? 아까 그 할아버지랑 윤 매니저 아니었어? 곧 관리부장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1203호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윤지연이 한 발 내디디면서 말했어요. 저와 이 어르신이 함께 작업했어요. 두 분 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당장 조사실로 오세요. 조사실은 냉기가 가득했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차가운 건지. 테이블 위에는 금장시계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태주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최소 몇 천만 원은 하겠더라고요. 이걸 본 적 있어요? 부장의 질문에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없네. 윤 매니저는요? 저도 못 봤어요. 청소 끝나고 나서 방문을 바로 잠갔어요. CCTV 확인해 봤더니 어르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복도에 남아 있던데요. 태준의 얼굴에 짧은 그늘이 스쳤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 경험도 없으신 분이 귀빈층을 맡았으니까 혹시 실수로 챙기셨을 수도 있잖아요. 부장의 입꼬리가 비틀리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가 지나갔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제 눈앞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다 봤어요. 윤 매니저, 감정 섞지 마세요. 조사는 객관적으로 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CCTV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두 분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돼요. 조사 끝날 때까지요. 부장은 서류를 탁 덮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 길, 지연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괜히 나 때문에 자네가 곤란하게 됐네. 태준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억울하잖나. 억울한 일 저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밝혀지더라고요. 진실은 감춰지지 않아요. 그녀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 눈가가 벌써 빨개져 있었죠. 그날 오후 복도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시계 훔쳤대. 매니저가 감싸고 있다더라. 둘이 원래 친한가 봐. 그러니까 두둔하지.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번져나갔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꽉 쥐었는데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라왔죠.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죠.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누군 고개를 돌리고 누군 수군덕거렸죠.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펴봤어요.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화내면 정말 의심받을 테니까. 저녁 무렵 윤지연이 다시 그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괜찮네. 괜찮지 않으세요? 사람들 말 다 들렸어요. 저도 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믿더군. 뭐 어쩔 수 없지. 저는 안 믿어요. 절대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왜 그렇게 날 믿는가? 어르신은 진심으로 일하셨어요. 저는 그걸 매일 봤어요. 눈빛은 거짓말 안 해요. 진심이 통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 그럼 어르신이 바꾸세요. 세상보다 어르신이 더 강하시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맑았어요. 태주는 그 눈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맙네. 진심으로. 어르신, 제가 뭔가 찾아볼게요. CCTV 기록이든 뭐든 반드시 증명할게요. 자네가 나설 필요 없네.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도 같이 의심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르신은 억울하시잖아요. 지연이 돌아간 후 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태주는 혼자서 지하 복도를 걸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는 을씨년스러웠고 발소리가 텅텅 울려서 마음이 더 무거웠죠. CCTV 실안 문에는 보안 담당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명을 쓸 것 같았어요. 안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곧 멈췄어요. 보안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죠. 화장실을 간 건지 순찰을 나간 건지. 태주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는데 덜컥 문이 열렸죠. 실내는 조용했고 모니터 여러 대가 희미한 불빛을 내면서 켜져 있었어요. 그는 CCTV 기록을 찾아서 시간대를 돌려봤어요. 오전 10시, 11시, 12시. 모니터 속엔 자신이 열심히 청소하던 모습이 그대로 나왔죠. 걸레질하고 침대 정리하고 유리창 닦고. 그런데 그 뒤편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태주는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확대했는데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죠. 호텔 관리팀 주임. 아침에 자기한테 주의를 주러 왔던 바로 그 사람. 화면 속에서 주임은 주위를 살피더니 1203호 안으로 슬쩍 들어갔어요. 잠깐 있다가 나올 때는 뭔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복도를 걸어 나갔죠. 태준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는 모니터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이 녀석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였어. 그는 화면을 다시 한번 재생해 봤어요. 확실했어요. 주임이 시계를 가져간 게 분명했죠.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건 내가 직접 바로 잡아야겠군. 지하 복도는 더욱 적막했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죠. 그의 발걸음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태주는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날 믿어줬어. 나도 그 믿음에 답해야지. 오늘 밤 그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CCTV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뒀거든요. 증거는 확보했고 이제 남은 건 주임을 직접 마주하는 일뿐이었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주는 잠시 멈춰서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니까요. 지하 복도 끝, 어둑한 CCTV실 문이 다시 닫혔어요. 모니터의 장광이 한태준의 얼굴을 잠깐 비췄다가 사라졌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면서 벽에 기대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평생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면서도 떨리지 않던 손이 지금은 작은 USB 하나를 쥐고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태주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움켜쥐었어요. 이게 증거였죠. 유일한 증거. 그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청소복의 헐거운 소매가 손목을 스쳤고 발소리가 텅텅 울렸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는 더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본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호텔 관리팀 주임.
윤지연이 평소에 좋은 후배예요라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 그 젊은 남자가 귀빈층 1203호 문을 살짝 열고 주위를 살피면서 시계를 쏙 집어서 주머니에 넣던 그 장면이 너무 생생했어요. 왜 그랬을까? 돈 때문인가 아니면 질투 때문인가? 태주는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평생 관리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죠. 그들 중에 일부는 겉으로는 진짜 공손했어요. 근데 기회만 생기면 뒤에서 이익을 챙기더라고요. 돈도 빼돌리고 거래처한테 뇌물도 받고 결국 나는 사람을 숫자로만 봤던 거야. 태주는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어요. 매출, 실적, 생산성. 자기는 평생 그런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지하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낡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죠.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밝히지? 다음 날 아침 윤지연은 회의실 앞에서 서류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죠. 관리팀에서 징계심사가 열린다는 공지가 게시판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징계심사라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사 결과 청소부 어르신이랑 같이 근무한 매니저한테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대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낮게 말했어요. 소홀이라니. 너무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죠. 약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동료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자꾸 고이더라고요. 이 일만 아니었으면 진급도 될 수 있었는데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였죠. 그때 관리팀 주임이 복도 저편에서 여유롭게 다가왔어요.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죠. 얼굴엔 아무 걱정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주임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냥 오해가 풀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오해가 아니라 누명이잖아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는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쳤어요. 지연의 얼굴에 불신이 스쳐 지나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잠시 후 한태준이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윤 매니저. 태준이 그녀를 불렀어요.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요? 자네가 나 대신 진심을 보여줬잖아. 이젠 나도 그럴 차례지.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지연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어요. 태준은 걸레를 복도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회의실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주머니 속에서 USB를 꺼내 손에 꽉 쥐었죠. 회의실 문 안에서는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분실 사건의 핵심 용의자예요. 윤 매니저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겠어요.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태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용히 손잡이를 돌렸어요.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낡은 청소복 차림의 노인이 떳떳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봤죠.
어르신, 여기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가세요. 한 직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오늘은 얘기가 좀 다르지. 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청소부가 왜 여기 와? 미친 거 아냐? 경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조용히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천천히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 귀빈층 CCTV 영상이 있네. 확인해 보게.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부가 뭘 안다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요? 확인해 보라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훨씬 빠르지. 태준은 태연하게 모니터 옆으로 걸어가서 USB를 꽂았어요.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 노인이 바닥을 꼼꼼하게 닦는 모습이 나왔어요.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뒤편에서 관리팀 주임이 슬쩍 1203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순식간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굳어졌죠. 이게 뭐야? 이건 부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팩트야. 자네들 말로는 CCTV가 결정적 증거라고 하지 않았나?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면서 화면을 응시했어요. 주임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머뭇거리더니 방 안에서 시계를 집어서 재빨리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관리팀 주임 할 말 있어요?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장난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고. 장난? 태준이 천천히 주임 쪽으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귀빈층 손님 물건을 훔쳐놓고 그게 장난이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꽉 눌러버리는 무게가 있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주임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때 돈이 진짜 좀 급해서 도박 빚이 있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급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 태준은 잠시 그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마음이야. 자네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했어. 그게 문제지. 모두의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마치 법정의 선 판사처럼 단호하고 냉정했어요. 청소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누구보다 강했죠. 그때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 영상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CCTV실에서 직접 봤네. 보안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말이야. 직접 들어가셨다고요? 그건 규정 위반인데. 그래, 규정 위반이지. 나도 알아. 근데 규정을 지키면서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게 맞나? 아니면 규정을 어겨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맞나? 태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겠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울림은 점점 커졌어요. 윤 매니저는 태준이 윤지연을 가리켰어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어제까지는 그냥 호텔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더군. 아니, 우리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야. 회의실 안이 또 한 번 웅성거렸어요. 지연은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라니, 집안이라니? 곧 다 알게 될 거야.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어. 내가 평생 찾던 그런 사람이야. 그는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부장이 급하게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관리팀 주임 맞으시죠? 절도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어요. 네. 죄송해요. 주임은 고개를 떨구고 경찰을 따라 나갔어요. 부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윤 매니저, 정말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누명이었어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징계는 당연히 취소하겠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태주는 회의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남이 안 볼 때 드러난다. 명심하게. 복도로 나온 태주는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지연이 급히 다가와서 그를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네. 긴장이 풀리니까 그런가 봐.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는. 아니야. 나도 자네한테 고마워. 자네가 날 믿어줘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날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 노을이 아름답게 내리고 있었어요. 윤지연은 난간에 기대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준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오늘 일 정말 수고했네. 어르신 덕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자네 덕분이지. 자네가 나를 믿어줬잖아.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네. 실적으로, 숫자로, 성과로.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었지. 하지만 오늘 자네 덕분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둘은 말없이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태주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젠 사람을 진짜로 믿어보려고.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면서. 어르신은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네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네.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틀 뒤 호텔 본사 회의실. 윤지연은 인사과로부터 징계 통보서를 받았어요. 귀빈층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고객 신뢰 훼손 정직 3개월. 문서를 읽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글자가 눈에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정직 3개월이면 월급도 안 나오고 경력에도 흠집이 생기는 거였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죠.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정직이라도 다행이야. 해고 안 당한 것만 해도. 동료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뭐가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고는 아니잖아. 3개월 지나면 복직할 수 있어. 하지만 억울하잖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죠. 눈물이 자꾸 고였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그때 인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청소부 어르신 오늘부로 퇴사 처리됐대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 왜요?
무슨 이유로요? 회사 규정상 외부 인력은 사고에 연루되면 즉시 해고래요. 규정이 그렇대. 그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CCTV로 다 밝혀졌잖아요. 오히려 진실을 찾아주신 분인데 윗선에서 이미 정리된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지연 씨, 지금 회의 중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더 가야죠. 지금 가야 한다고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어요. 본관 회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는 이사들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죠. 이번 사태, 최대한 조용히 덮어야 해요. 언론에 새나가면 안 돼요. 청소부 사건이 기사화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커요. 주가도 떨어질 거고. 윤 매니저는 인사조치로 끝내고 청소부는 그냥 퇴사 처리로 조용히 정리합시다. 동의해요. 빨리 마무리해야죠. 지연은 문 앞에서 주먹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순간 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덮으면 이 회사의 얼굴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지연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낡은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한태준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단단했고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기가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자리라고 들었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누구세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 한태준이네. 그 순간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 복장 때문에 몰라봤나 보지. 3주 동안 말이야. 그는 청소복의 먼지를 가볍게 털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귀빈층 청소부로 근무한 지 정확히 3주하고 이틀이 지났네.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왜 그랬냐고 묻고 싶겠지. 다들 궁금할 거야. 태준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네. 진짜 모습을 말이야.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 입을 벌리고 누군 고개를 숙였죠. 윤지연은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어르신. 아니, 회장님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시험하려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시험은 자네가 본 게 아니라 내가 본 거였더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내가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인사팀장이 급하게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저 회사 규정에 따라. 오해는 내가 이미 다 풀었네. 태준이 손을 들어서 말을 막았어요. 윤 매니저는 청소부 한 명을 감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용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품격이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들 잘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의 직급으로 가치를 재는 건 우리 회사의 병이야. 오래된 병이지. 청소부든 매니저든 사장이든 인간답게 일하는 게 제일 높은 자리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몰래 눈시울을 훔쳤죠.
감동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그는 천천히 윤지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윤 매니저. 네, 회장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자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네. 회의실이 와하고 술렁거렸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우리 아들 도윤이가 자네를 사랑한다더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 자네는 진짜 백이야.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이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나. 태준이 걸어와서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진짜 귀한 사람은 남의 눈치 보지 않아. 옳은 일을 할 뿐이지. 그게 바로 자네야, 윤지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죠. 한도윤. 태준의 아들이자 그룹 부사장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는 회의실 안을 둘러보다가 지연을 발견했죠. 지연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태준이 아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왔구나. 마침 잘 왔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아버지가 청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그런 옷을? 이 옷이 어때서? 3주 동안 이거 입고 일했어. 너희 호텔에서. 태준이 자리에 앉으면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앉아라. 우리 부자가 할 얘기가 좀 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 의자에 앉았어요. 다른 임원들은 슬금슬금 나가려고 했죠. 다들 그대로 있어. 들어야 할 얘기니까. 태준의 한마디에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아, 너 윤 매니저를 사랑한다고 했지?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근데 나한테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호텔 매니저인 사람과 저희 집안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말했어. 우리 집안 며느리는 최소한 재벌가 딸이어야 한다고. 아니면 최소한 박사학위라도 있어야 한다고.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긴 왜야. 체면 때문이지. 한태준 회장의 며느리가 호텔 청소 관리하는 여자라니. 말이 되냐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제 마음을 무시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지. 네 마음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어. 그게 나의 잘못이었어. 태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회의실이 또 한 번 조용해졌어요. 한태준 회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오만했어. 사람을 학벌로, 집안으로, 돈으로만 봤어. 그게 성공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착각했지. 근데 아니더라. 내가 3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윤 매니저를 봤어. 매일 봤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태준은 지연을 돌아봤어요. 이 사람은 진짜야. 진짜 백이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웃고, 나 같은 늙은이를 챙겨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올곧게 서 있더라. 이런 사람이 진짜 귀한 거야.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그럼 너희 둘 결혼해라. 내가 허락한다. 아니, 부탁한다. 지연이 같은 며느리를 얻게 해줘서 고맙다. 도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너도 힘들었지. 나 때문에.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도윤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왜 윤 매니저를 사랑하게 됐니? 도윤은 지연을 돌아봤어요. 그녀도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죠. 지연 씨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거 알고도 특별 대우 같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제 말을 들어주고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강하라고 하셨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근데 지연 씨 앞에서는 그냥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약해도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사랑이지. 아버지도 이제 알았어.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사람을 믿는 걸 멈췄어. 돈만 믿었지. 근데 윤지연 씨 덕분에 다시 배웠네. 사람을 믿는 것을. 도윤이 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누군 눈물을 닦고 누군 미소를 지었죠. 그날 오후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근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고객 한 명이 지나가다가 직원한테 속삭였어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 회장님이시래요. 네, 설마요. 그럴 리가. 진짜라니까요. 아까 뉴스 속보로 나왔어요. 포털 메인에도 떴고. 엘리베이터 앞 태주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은 채로 바닥을 꼼꼼하게 닦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청소를 시작했던 그날처럼.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도 일하시네요, 회장님. 이게 편해. 익숙해졌거든. 이제 다들 회장님인 줄 아는데요. 기사도 났고. 그래서 더 잘 닦아야지. 남들이 다 보는 곳이니까. 더 깨끗하게 해야지. 그는 대걸레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해 보였죠. 자네는 이제 진짜로 우리 집 며느리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회장님.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회장님이라니, 그래, 아버님. 그 호칭이 좋겠구나. 말씀하세요, 아버님. 내가 자네 덕분에 사람을 다시 믿게 됐듯이 자네도 계속 사람을 믿어주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태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봤어요. 도윤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묵묵히 아버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미안했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도윤이 지연을 돌아봤어요. 지연 씨,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윤 씨. 태준이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희 둘 행복해라. 진심으로. 사람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면서 조용히 속삭였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진짜 품격은 남이 안 보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감쌌어요.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고객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서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죠. 한태준은 청소복을 입은 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그걸 한태준 회장이 몸소 보여준 날이었어요.